너랑 나랑 발칙한 사랑. 안녕하세요. HY의 뒤에 발칙한 모나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발칙한 사랑을 할 거야. 그냥 다 끝났어. 근데 오늘 한번 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가야겠죠. 믿을 신 바를 정, 믿어주신 만큼 바르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문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조절기에 고장 시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원 조절기가 열린 채로 고장이 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엔진의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정상 작동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증가를 한다. 2번, 연료 소비량이 증가를 한다. 3번, 엔진 각 부품의 마멸 및 손상을 촉진한다. 4번, 엔진의 과열로 조기점화 또는 노킹이 발생하더라. 우선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는 우선 수원 조절기가 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냉각 장치의 기능과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요 좀 더 구체적인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 숙제로 내드렸지만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짜잔, 냉각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캡이 어떤 건가, 각 부품의 중요한 역할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온 조절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신다고 해주세요. 라디에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라디에이터 뭡니까? 라디에이터 뭐예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라디에이터는요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열을 흡수한 냉각수를 다시 냉각시키는 방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발칙하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자동차의 이 앞에 커버를 열게 되면은 가장 맨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라디에이터입니다. 벌집처럼 생겼어요. 이 벌집의 형상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 그거는 냉각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라디에이터를 식혀주는 냉각팬이 있어서 냉각핀이 회전을 통해서 안에 들어와 있는 냉각수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디에이터는요 냉각팬 그리고 물펌프 등과 같은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더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저번 시간에 강의를 봐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였습니까? 라디에이터는 열전도성이 우수해야 된다고 했죠? 열전도성 우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열전도성 우수해야 되고요. 아주 그냥 또 글씨가 또 발칙하게 써지네 또. 그리고 또 가벼워야 되겠죠? 가벼워야 한다. 이거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겁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는 걸로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대충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식성이 우수해야 되더라. 그쵸?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으로 저희가 숙제로 내줬는데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라디에이터는요 우선은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커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큰다. 이거는 냉각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구비 조건, 이런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라디에이터가. 그쵸? 그러면 냉각핀에서 발생하는 이런 단위 면적당의 발열량이 커야 됩니다. 발열량이 클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가벼워야 된다고 했죠. 가볍고 강해야 됩니다.
가볍고 강해야 돼. 경량 및 경도가 고 강도를 가질 것. 마지막 뭡니까? 냉각수 및 공기의 유동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적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각수 및 공기의 유동 저항이 적을 것. 이쪽 안으로 요 안으로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라디에이터 내부 내에서 냉각수가 움직이는 이 유동 저항은 적어야 되겠죠. 흐르는데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흐르잖아요. 그쵸? 잘 안 흐르고 공기가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요. 그러면서 이 라디에이터 내의 냉각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공기의 유동이 적당하게 잘 흘러야 되겠죠. 잘 흘러야 됩니다. 적당한 거 빼고. 잘 흘러야 되기 위해서는요, 공기가 흐를 수 있는 유동저항이 적게끔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냉각수 및 공기의 유동저항이 적을 것. 이거 내가 써놓고도 못 알아보겠네. 요래 한번 좀 확대해 주세요. 네, 다음은요, 냉각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냉각핀의 종류에는요 1번 코루게이트 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리본 셀룰러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본 셀룰러 핀. 우선 냉각핀의 종류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라디에이터의 냉각핀은요, 냉각 효율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냉각핀은요, 냉각 효율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작년도죠. 2015년에 한번 설명을 그림으로 함께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화백으로서 엄청 잘 그리긴 하는데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기능만 설명을 드리면요. 냉각핀은 냉각 효율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위 면적당 발열량을 크게 하는 기능을 가져요. 면적당 발열량을 크게 한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이쪽에 냉각수가 흘러요. 이쪽 공기의 마찰을, 공기와의 이런 유동을 시키는 냉각핀의 형상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게 이런 형상으로 돼 있는 냉각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이 단위 면적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는요. 만약에 이 냉각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요. 공기와 닿을 수 있는 면적. 원래 지금 이 녀석들 같은 면에서 봤을 때 이 녀석만 지금 2개의 화살표가 닿는다고 치면 반대편으로 이거 1번으로 할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공기가 받고 옆에서도 공기가 받고 아래에서도 공기가 받겠죠. 지금 다음과 같은 단위 면적을 증가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 면에 발생시키는 면적을 크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캡. 라디에이터 캡 뭡니까 이거? 라디에이터 캡은요, 냉각 장치의 내에 설치가 되고요.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이고 냉각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압력 캡을 사용한다. 압력식 캡은요, 냉각 회로의 냉각수 압력을요, 중요한 것만 적겠습니다. 1.0에서 1.2 kg/cm 제곱. 이건 뭐 파스칼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 단위의 표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냉각수의 압력을 약 1에서 1.2kg 중 센티미터 제곱을 증가하여서요. 냉각수의 비등점을 약 112도까지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압력을 높여서 비등점을 상승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분들은 이거 꼭 암기해 주십시오. 기능사분들은요, 라디에이터의 기능이 냉각수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비등점을 높인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까지도 암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디에이터의 캡과 구조 및 작동, 이거 숙제입니다. 이거는 기능사분들도 숙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숙제는요, 라디에이터 캡의 구조 및 작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저희 항상 선물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도 숙제를 하고서 저희한테 댓글을 다는 분이 없으세요. 이거 선물 그냥 거저 주려고 하는데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참여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예, 다음은요, 수온 조절기, 썸머스터라고 하죠. 이 수온 조절기는요, 라디에이터와 엔진 사이에 장착이 됩니다. 라디에이터와 엔진 사이에 장착이 됩니다. 엔진의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개폐가 되고 열고 닫고 엔진의 냉각수를 출구에 설치하게 됩니다. 열고 닫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온도에 따라 개폐한다. 열고 닫고 한다. 이 수온 조절기는요, 관행 시 너무 차가울 때 이 관행 시 닫힘, 저희가 지금 우선은 수온 조절기의 닫힘과 열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우선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닫힘과 열림이 무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 관행 시에는요, 엔진 너무 차가워. 아침에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엔진은 분명히 열을 받지 않은 상태죠. 이 닫힐 때는요, 냉각수가 흐르질 않아요. 근데 열리게 되면은 지금 라디에이터와 엔진 사이에 장착이 된다고 했죠. 라디에이터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열받은 냉각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열이 안 받는 냉각수를 굳이 냉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열이 받은 냉각수는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만 엔진을 처음 시동을 거는 아침인 경우에는 굳이 일부러 냉각수를 식혀주기 위해서 이 라디에이터의 이 수온 조절기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관행 시에는요, 닫힌 상태로 존재합니다. 닫힌 상태로 존재해서 엔진의 워밍업을 단축시킵니다. 워밍업 시간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근데 냉각수 온도가 약 85도. 이거 계속 여기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요. 엔진과 이 라디에이터 사이에.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냉각수가 85도가 되면은 열린 상태로 개폐가 됩니다. 완전 개방이 돼서요, 냉각수를 라디에이터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전 영역 속에서 엔진을 정상 작동 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속도 영역에서 정상 온도로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온 조절기라고 해요. 라디에이터와 엔진 사이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온도를 엔진의 효율에 맞게끔 조절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설치가 되더라. 만약에 이 닫힌 상태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닫힌 상태로 고장이 났어요. 엔진에서 85도가 되면은 열려가지고 이 열받은 냉각수를 라디에이터로 보내야 되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에 열이 식힐 수가 없어서 엔진이 과열이 되겠죠. 엔진이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여기서 한번 넘어갈게요. 수온 조절기가 닫힌 상태로 고장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과열되겠죠. 엔진 과열됩니까? 이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흐르질 못하게 돼요. 라디에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 엔진이 계속 열받겠죠.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품이 손상이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냉각수는 어떻게 됩니까? 냉각수는 계속 정상 범위보다 높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겠죠. 그러면은 이 냉각수를 측정하는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 범위보다 높게 저희가 측정이 되겠죠. 냉각수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엔진의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열받아. 우리는 적당 온도에서 엔진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이 녀석을 시켜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진의 성능이 저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열이 받은 상태니까 내부 부품들이 손상이 되고 냉각 회로가 파손이 됩니다. 아니 내 엔진이 계속 열받아. 나도 열받아. 그럼 이거 과로 현상이 발생하겠죠. 조기 점화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노킹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열린 채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냉각수가 우리는 85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 이 냉각수를 열려가지고 이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냉각수가 열린 채로 고장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냥 내부 그 엔진에 물재킷에 있는 온도만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흘러다 보니까 85도로 만들기가 힘들어. 우리는 85도에서 라디에이터에 이 밸브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워밍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품이 마멸이 되겠죠. 적당한 각 부품의 마멸 및 손상을 촉진시키게 되게 됩니다. 이 쓰잘데기 없이 자꾸 작동을 시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 부품을. 그리고 냉각수 온도는 정상 범위보다 낮게 측정이 되더라. 이 열린 채로 계속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냉각수의 온도는 정상 범위에서 출력이 되겠지만 초반에는 저희가 이 냉각수 온도가 계속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기판에서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는 그 계기판을 봤을 때 이 계기판은 이게 계속 정상 범위로 올라가지가 않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게 저희가 평상시보다 좀 진행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뭐 올라가는 게이지 속도가 늦어진다 이런 거는 약간 수온 조절기가 고장이 났나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평소보다 엔진이 과열되고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운행 시간이 한 5분 이내, 1분 이내면은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데 그 평소 시간보다 이 녀석이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빨간색에 이렇게 도달하는 범위로 진행을 하거나 이러면은 냉각수 온도 조절기, 수온 조절기가 고장이 났나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숙제를 하나 또 드릴게요. 종류가 있습니다. 수온 조절기의 종류. 1번 펠릿형, 2번 벨로즈형, 3번 바이메탈형. 요거 3개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저희 게시판 댓글에 한번 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어떤 종류이고 어떤 역할로 구성이 돼 있더라 라는 거 한번 찾아서 저희 숙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온 조절기가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났는데 열린 채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틀린 거. 1번. 엔진의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고 정상 작동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연료 소비량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엔진 각 부품의 마멸 및 손상을 촉진시키더라. 4번. 엔진의 과열로 조기 점화 또는 노킹이 발생하더라. 이건 뭡니까? 다친 채로 고장이 났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발생 증상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수온 조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장 시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문제로 제출을 해봤는데요. 예, 요런 요즘 저희가 일반 저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최근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온 조절기 또한 뭐 서모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이 뭐고 어떤 부분에 설치가 됐으며 이것이 고장났을 때 어떤 증상이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 한번 이번 시간에 잘 파악해 주시고요. 저희 숙제 내드린 거 꼭 해주시길 믿겠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바르게 따라와 주십시오. 네, 오늘 화요일 저 모나미와 함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 네, 공부는요,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끈을 놓게 되는 순간 이게 패턴이 바뀌어요. 꾸준히 해서 남은 시간 동안 한 방에 우리 시험 붙어봅시다. 합격의 길을 저 모나미와 캐남과 함께 걸어 봅시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